맛있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집, 그 집의 비결이 음식의 역사가 되는 집, 수많은 음식 속 숨겨진 1mm의 황금 비율을 찾아라. 황금 레시피. 새학기를 앞두고 봄방학을 보내는 아이들이 많은 요즘, 매 끼니마다 뭘 먹여야 할지 고민했던 분들 많으셨죠? 그래서 오늘 황금 레시피에서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메뉴 오므라이스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게 오므라이스는 어때요? 오므라이스 좋아, 자주 해요. 왜요? 예쁘게 만들기가 힘들어요. 집에 있는 대충 만들게 되잖아요. 북한에 있는 짜투리 야채들 다 다져서 쉽게 금방 할 수 있는 요리고. 엄마 입장에서도 계란이 좀 완전 식품이다 하니까 챙겨주고 싶고 집에 늘 있잖아요. 집에서 흔히 두고 쓰는 식재료인 달걀과 다른 요리에 쓰고 남은 자투리 채소면 충분합니다. 채소만 쏙쏙 골라내는 아이들도 꼼짝 못하는 게 바로 이 볶음밥인데요. 여기에 새콤달콤한 토마토 케첩을 더해 달걀에 잘 감싸주기만 하면 되는 오므라이스. 아이들은 물론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오므라이스는 서양 음식인 오믈렛이 일본으로 건너오면서 재탄생된 메뉴인데요. 달걀 안에 밥을 넣어 오늘날의 형태를 갖추게 됐다고 합니다. 예쁘게. 집에 있는 재료만으로 전문점 못지않은 맛과 멋스러운 모양을 내는 방법부터 누구나 만들기 쉽지만 제대로 맛을 내기엔 은근히 어려운 달걀 볶음밥 만드는 방법까지 달걀을 활용한 볶음밥의 황금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레시피를 배우기 위해 찾아간 곳은 서울의 한 식당. 골목에 위치한 작은 식당이지만 끊임없이 찾아오는 손님들의 열기가 대형 식당 못지 않았는데요. 사장님, 네. 왜 이렇게 바쁘세요? 저희 가게가 좁다 보니까 점심 저녁으로 손님들이 그냥 꾸준히 들어오세요. 하루에 몇 명 오시는데요? 한 7, 80분 정도 오세요. 영업 시작 시간부터 저녁까지 기다리는 손님이 내내 끊이지 않았습니다. 대박이네요. 얼마나 기다리신 거예요? 한 20분 기다렸어요. 근데 여기가 인기가 많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저도 한번 먹어보려고, 남들 다 먹어보는 거 저도 먹어보려고 지금 25분째 기다리고 있어요. 이 식당의 테이블은 단 5개. 10명 남짓 앉을 수 있는 아담한 식당이지만 주인의 손길이 닿은 아기자기한 인테리어와 따스함이 묻어나는 분위기로 SNS상에서는 유명한 맛집으로 통한다는데요. 그 때문인지 유독 여성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맛집이라면 갖춰야 할 필수 덕목이 있었으니 바로 맛있는 음식이겠죠? 맛집 명성에 걸맞게 다양한 메뉴가 골고루 인기였는데요. 함박 스테이크부터 파스타, 볶음밥 등 동서양을 넘나드는 메뉴 중에서도 손님들이 가장 많이 주문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오므라이스 나왔습니다. 촉촉하고 부드러운 달걀과 그 위에 뿌려진 달콤한 소스, 따끈한 밥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오므라이스. 어른들에겐 어린 시절 즐겨 먹던 추억의 맛을 떠올리게 한다는데요. 3가지 맛이 골고루 어우러진 오므라이스는 아이들에겐 특히 더 인기였습니다. 이건 뭐 말이 필요 없는 맛이에요. 맛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은 너무 거짓말 안 맛있어서. 하죠. 괜찮은 게 아니라 너무 맛있어요. 제가 만든 거 좀 시큼하거나 아니면 너무 달기만 할 때가 많은데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좀 깊이가 있으면서도 농도가 있어서 아주 밥이랑 잘 어울려 있어요. 일단 제가 오므라이스를 되게 좋아하는데 계란이 자칫 잘못하면 너무 많이 익혀서 텁텁할 수 있는데 굉장히 계란이 부드럽고 그리고 안에 있는 밥알이 다 살아있고 그리고 일단 소스를 직접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스가 굉장히 과일 맛이 많이 나고 굉장히 부드러워요. 손님들이 칭찬하는 오므라이스. 집에서도 맛을 낼 수 있을까요? 오므라이스를 좀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네, 저희 오므라이스는 밥이랑 소스랑 계란만 있으면은 금방 만들어요. 시간을 재보니 소스를 만드는 데 걸린 시간은 3분 30초. 그 이후 밥을 다 볶기까지는 6분 40초. 달걀 지단을 만들고 밥을 감싸는 데까지 9분 55초. 소스와 밥, 달걀 지단까지 10분 안에 만들 수 있더라도 어려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계란이 예쁘게 이렇게 덮어져야 되는데 그게 자꾸 망가져요. 지단에다 밥을 싸야 되잖아요. 안 터지게. 고기도 좀 먹고. 그게 조금 어렵죠. 고소하면서도 부드러운 맛이 날 것 같은데. 말로 그러는 맛이 좀. 지단에 밥을 넣다가 찢어진 경우, 달걀이 부드럽지 않고 뻣뻣한 경우 많으셨을 텐데요. 어떻게 해야 사장님처럼 맛과 모양을 한 번에 살릴 수 있을까요? 토실토실해 보이면서. 저희는 불을 끄고 지단을 만들고 있어요. 불을 끄고 지단을 만든다고요? 어떻게 달걀을 이렇게요? 사장님의 방법을 배워보기 위해 어떻게 만드는지 일단 지켜봤습니다. 달걀에 하얀 액체가 들어가는데요. 이건 뭔가요? 저희는 우유를 넣고 있어요. 그렇죠. 우유를 왜 넣어요? 우유를 넣으면은 부드럽고 폭신폭신해요. 맞아요. 1인분 기준 달걀 하나에 우유 2큰술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 포크가 의외로 오므라이스의 핵심 도구라는데요. 진짜요? 숟가락이나 젓가락보다 쉽고 빠르게 휘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란은 많이 저을수록 좋은데요. 대략 50회 정도 이상 저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이제 부드럽고 균일하게 이제 붙여줄 수가 있어요. 좀 적게 저으면 안 돼요? 안 돼. 네, 그러면 이제 알끈이 있어가지고 식감도 안 좋고 맞아요. 찢어질 위험이 있어요. 알끈은 식감을 방해하고 지단이 찢어지는 원인이 될 수 있으니 걸리는 것이 없을 정도로 충분히 저어주세요. 그 다음은 오므라이스를 할 때 가장 긴장되는 과정, 달걀 지단을 붙여야 하는데요. 이거 식용유예요? 아니요, 카놀라유예요. 카놀라유는 계란 지단을 붙일 때도 색상이 예쁘게 나와서 쓰기 좋아요. 카놀라유는 발연점이 높아 깨끗하게 지단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 달궈진 팬에 달걀물을 붓고 바로 불을 꺼주세요. 프라이팬에 남은 잔열만으로도 충분히 바닥면이 있기 때문에 불을 끈 상태에서 고르고 넓게 펴주면 됩니다. 일단 가운데 밥을 올려놓은 다음에요. 한쪽 면을 밥 쪽으로 덮어요. 그 다음에 접시랑 프라이팬에 비스듬히 든 다음에 자동으로 돌려줘요. 말렸어요. 다시 한번 배워볼까요? 달걀 지단 가운데 가운데. 밥을 놓고 한쪽 끝부분만 살짝 2cm 두께로 살짝 접어줍니다. 담을 접시와 프라이팬의 각도는 90도로 맞추고 지단을 먼저 접시에 닿게 한 후 아까 접어둔 끝부분이 안으로 접히게끔 손목 스냅을 재빨리 이용해주면 동그란 모양이 됩니다. 이 방법대로 하면 찢어지지 않고 부드러운 달걀 식감이 살아있는 지단은 완성! 여기에 소스로 마무리해주면 되는 오므라이스. 먹기 아까울 정도인데요. 아까움은 잠시 접어두고 제대로 맛을 느껴볼 차례죠? 밥이 들어간 요리에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식감인데요. 소스가 들어가 밥이 퍼지지 않았을지 평을 들어봤습니다. 제가 꼬들꼬들한 밥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딱 진 밥이 아니고 되게 꼬들꼬들해서 맛있는 것 같아요. 짜지 않고 간도 잘 맞는 것 같아요. 맛있어요. 오므라이스는 달걀과 소스 맛이 전부라고 생각했다면 오산! 짜지도 않고 고슬고슬한 식감을 살리는 밥의 비결, 과연 뭘까요? 볶음밥 할 때 밥은 어떤 거 사용하세요? 저희가 압력밥솥으로 밥을 하는데 물량을 조금 적게 해서 약간 꼬들밥으로 밥을 지어요. 4인분 기준 필요한 쌀의 양은 맥주컵 2컵 분량. 볶음밥의 생명은 살아있는 밥알이죠. 빡빡 문질러 씻으면 쌀눈이 빠져나가면서 퍼질 수 있으니 최대한 살살 씻어주세요. 볶음밥용 밥은 일반 밥을 지을 때보다 물의 양을 적게 잡아주는데요. 손가락 한 마디 정도가 덜 잠기게 맞추면 됩니다. 정확한 걸 원하는 분들을 위해 수치화해보니 쌀 2컵 기준으로 물은 1컵 반이 필요합니다. 이대로 전기밥솥에 넣어 취사 버튼을 누르고 30분. 찬밥이 있다면 밥 짓는 건 생략해도 되겠죠? 다 된 밥은 그냥 두지 말고 주걱으로 뒤적거려줘야 더 고슬고슬해집니다. 수분은 적고 밥알은 살아있어 볶음밥으로 쓰기에 딱이겠죠? 밥은 한 공기 분량을 준비하는데요. 바로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사장님. 볶음밥 하기 전에 이제 한 그릇 딱 퍼서
그냥 내놓으시면은 딱 밥이 조금 식잖아요. 그 정도 상태가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실온에서 5분간 식혀야 밥을 볶을 때 밥알이 뭉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사장님의 오므라이스 레시피 처음부터 제대로 살펴볼까요? 먼저 팬에 기름을 두른 후 미리 썰어놓은 채소를 넣어 한번 볶습니다. 채소가 어느 정도 익고 나면 소금과 후추로 밑간을 하는데요. 그리고 뒤이어 들어가는 이것! 케첩이 벌써 들어가나요? 밥은 이때 넣어줍니다. 밥과 채소를 뒤섞어준 후 한 번 더 들어가는 케첩. 케첩은 왜 2번 넣는 건가요? 나눠서 넣게 되면은 우선 야채랑 밥이랑 이제 맛이 잘 고르게 잘 배어요. 맛에서도 차이가 있다는 사장님. 아니요, 소스는 나중에 그러니까 야채 다 익었을 때 밥을 넣고 볶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소스를 조금 넣어주는 거예요, 마지막에. 밥에 양념 배는 거지 야채에 양념 배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아니라고. 저는 그 야채만 볶고 같이 밥 넣고 볶다가 이렇게 소스를 하나 넣는 편이었어가지고 그 야채에 씹히는 맛도 좀 있고 좀 더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소스 때문에 좀 더 야채들이 좀 뭉거지지 않을까? 한 번에 넣고 볶으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좀 맛이 완벽하게 덮여지진 않더라고요. 사장님과 주부들 의견이 엇갈리는데요. 그죠?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실험해봤습니다. 케첩을 채소에 한 번, 밥에 한 번, 총 2번에 걸쳐 넣은 사장님 방식. 채소를 볶은 후 밥을 볶을 때 케첩을 넣는다는 주부들의 방식. 그 외에 조리 방법이나 시간, 양은 똑같이 맞췄는데요. 색깔은 비슷하죠? 넣는 순서에 따라 차이가 있을지 식당 근처에 있는 학원을 찾아가 맛에 대한 평가를 부탁했습니다. 먹으면 맛있겠네요.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학원 선생님과 고등학교 학생들 총 6명이 2가지 맛 오므라이스를 시식했는데요. 빨간색하고 파란색 중에 어떤 게 더 맛이 괜찮으세요? 빨간색이요. 어떤 거요? 진짜요? 이 색이 이거요. 빨간색이 더 소스가 약간 잘 스며든 것 같아요. 빨간색이 차이가 있네요. 좀 더 향이 좀 잘 어우러져 있는 것 같아요. 6명 중 5명이 선택한 사장님의 방식 왜일까요? 케첩은 한 번에 넣는 것보다 2번 나누어서 넣는 것이 훨씬 맛이 있는 오므라이스를 만들 수가 있겠는데요. 처음에 일부는 채소에 넣고 볶아주시게 되면 신맛과 단맛이 거기 가운데 어우러져서 간이 배게 만들어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요. 나중에 밥에 섞었을 때는 밥 속에 들어있는 단백질이라든지 탄수화물은 케첩 속에 들어있는 산성분으로 해서 수축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밥알이 더 꼬들꼬들하고 퍼지지 않는 이런 오므라이스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케첩을 2번 나눠 넣으면 채소는 채소대로 밥은 밥대로 간이 잘 밴다고 하니 기억해 두세요. 마지막으로 오므라이스에 옷을 입혀줄 차례. 맛을 좌우하는 소스. 사장님의 비결은 뭔가요? 저희 가게 소스 비법은 이 하이라이스 가루입니다. 하이라이스 가루가 소스의 비법? 하이라이스 가루는 소고기와 채소, 카레 가루 등을 섞어 만든 것으로 일반 카레보다는 부드러운 맛이 특징인데요. 하이라이스 가루를 넣으면요, 약간 묵직하고 걸쭉한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거든요. 깊은 맛을 더해주는 건 물론 소스의 농도와 부드러움까지 잡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오므라이스 소스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는 5가지인데요. 소스를 끓이기 전 하이라이스 가루는 물에 풀어서 뭉치지 않게 잘 개어주세요. 1인분 기준 설탕 2큰술, 케첩 3큰술, 물은 맥주컵 반컵을 넣어 하이라이스 가루와 골고루 섞고 중불로 끓여주는데요. 가장자리에 기포가 생길 정도로 소스가 끓으면 이때 불을 꺼줍니다. 불을 완전히 끈 후 우유를 맨 나중에 넣어주는데요. 우유를 왜 나중에 넣는 거예요? 우유가 끓으면 끓을수록 응고가 되는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우유를 나중에 넣고 있어요. 처음부터 넣고 끓이면 우유의 단백질과 유지방이 분리돼 맛이 조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포인트만 잘 기억해두면 전문점에서나 맛볼 수 있었던 소스도 완성! 오므라이스에 케첩 소스만 뿌려 드셨다면 오늘만큼은 색다르게 고소하면서도 달콤한 비법 소스로 오므라이스를 만들어보는 것도 좋겠죠? 오므라이스를 만들고 싶지만 자투리 채소도 없다는 분들을 위해 좀 더 손쉽게 만들 수 있는 달걀 볶음밥을 준비했는데요. 달걀 볶음밥은
그냥 간이랑 순서만 잘 맞춰주시면 돼요. 달걀 볶음밥에도 황금 레시피가 있을까요? 재료는 밥과 달걀, 후추, 소금, 간장이 필요한데요. 소금과 간장 이 두 가지를 모두 사용하는 이유는 뭔가요? 밥에는 간장을 사용하고요. 달걀에는 소금을 사용하고 있어요. 왜요? 소금을 밥에다가 하게 되면요. 소금이 뭉칠 수가 있거든요. 간장은 맞아요. 색깔도 입힐 수가 있고요. 감칠맛도 낼 수가 있어요. 간장은 쌀의 탄수화물을 흡수하고 소금은 달걀 색을 유지하게 하는 원리. 가장 먼저 기름에 밥을 넣고 튀기듯 볶아줘야 하는데요. 밥알이 뭉쳐지지 않고 하나하나 골고루 튀겨지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튀기듯 볶기. 간장은 1인분 기준 한 큰술을 넣고 전체적으로 간이 잘 벨 수 있게 섞어주세요. 저렇게 먹어도 맛있어. 1인분 기준 달걀 하나에 소금 5분의 1큰술을 넣어줘야 노란 색감이 잘 살아납니다. 포크 사용하는 거 잊지 않으셨죠? 네네네. 이제 달걀만 넣고 볶으면 됩니다. 팬 가운데 살짝 기름을 두른 후 달걀물을 서서히 부어주는데요. 왜 이렇게 하는 건가요? 달걀물을 가운데서 부어줘야 밥알 한 올 한 올에 잘 묻힐 수가 있어요. 이때 달걀물 부어주면서 주걱으로 휘 저어주셔야 골고루 묻힐 수가 있어요. 황금 레시피표 달걀볶음밥의 핵심 포인트. 가운데에 달걀물을 부어주며 한쪽 방향으로 저어줘야 밥알에 달걀물이 골고루 입혀집니다. 별다른 반찬이 없어도 한 끼 식사로 손색 없는 달걀볶음밥의 황금 레시피. 솜씨 없는 요리 초보도 오늘만큼은 기를 펼 수 있지 않을까요? 취향에 맞게 다양한 재료를 더 첨가해도 좋겠죠? 이렇게 만든 달걀볶음밥 맛은 어떨까요? 밥알이 살아있는 게 계란이랑 잘 어울러져서 그런 점이 맛있는 것 같아요. 간단하면서도 영양은 만점인 달걀 요리. 오늘 배운 황금 레시피를 활용해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